뭐라고 하는 거야? 강세준 소믈리에가 벽 쪽에 서 있던 젊은 남자를 향해 노골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네가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하는 줄 알아?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보안팀 저 사람 당장 내보내. 잠깐 왜 이러십니까? 남자가 당황한 얼굴로 손을 들며 물러났다. 전 그저 뭐 강세준의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졌다. VIP 라운지에 함부로 발들이지 말라는 거 못 들었어? 축구 선수가 여기 온 건 알겠는데 너 같은 사람까지 모셔올 필요는 없어. 아니 정말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젊은 남자는 답답함을 호소하듯 주변을 살폈다. 이미 마침내 시선이 쏠린 곳에 그를 알아본 몇몇 사람들이 저마다 웅성거렸다. 꺼봐 저 사람 손흥민 아니야. 누군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맞네 저기 있는 게 분명 손흥민이야. 또 다른 손님이 그의 얼굴을 확인하며 수군댔다. 근데 저렇게 막 대하고 있어. 이상하네. 옆 테이블에서 웅성웅성 이야기가 오갔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는 모습도 보였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계속 지켜봐야겠어. 사람들이 점차 소리를 낮추며 상황을 주시하는 사이 식당 내부는 삽시간에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다. 흘러나오던 잔잔한 음악도 마치 볼륨이 작아진 듯 더는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강세준은 식당 구석에서 기다리는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저 사람 얼른 밖으로 내보내. 그가 그렇게 명령하자 두 명의 직원이 다가왔지만 이내 머뭇거리며 서로 눈치를 봤다. 결국 아무도 손흥민에게 손대지 못했다. 잠시만요. 손흥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도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커틀러리가 아니라 손목 보호를 위해 맞춤형 커틀러리를 요청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손목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강세주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이 레스토랑은 최고급임을 자부하고 각종 장비나 서비스도 완벽해. 그런데 손목이 어쩌고 하면서 왜 따로 식기를 요구하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돼. 혹시 주방장님께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은 손흥민이 안쓰럽게 설명하려 하자 강세주는 매몰차게 손을 휘저었다. 셰프님을 귀찮게 하지 마. 당신 때문에 괜한 소란이 생기고 있어. 적당히 하고 나가주면 좋겠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손님 한 명이 나서서 작게 말했다. 저 소믈리에님 아무래도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손님이 특별히 요청하는 것이면 들어줄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강세주는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어디서 감히 끼어들어. 이분은 우리 레스토랑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방에 이런 황당한 요청을 하면 전 세계적 명성의 셰프님께 누가 되겠지? 한쪽 구석 테이블에서도 사람들이 수군댔다. 이 레스토랑 라비에피크 맛집 워낙 유명하고 비싼 곳이라는데 그래도 손님을 저렇게 내쫓는 건 너무하잖아. 게다가 저 사람이 손흥민이라니. 유명인이고 축구계 스타라는 것과는 별개로 손님을 이렇게 대하면 곤란하지. 그 순간 주방 쪽에서 꽤 늠름한 체격의 남자가 등장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올린 머리로 정돈한 그는 푸른색 셰프 재킷 위에 금색 자수를 놓은 채 묵직한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임현주 이미 미쉐린 스타를 여러 번 받은 세계적인 셰프였다. 그는 한눈에 상황을 파악한 듯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셰프님 강세주는 곧바로 허리를 숙이면서도 어딘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붙였다. 지금 이분이 이상한 요청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식당의 품격을 지켜야 하니 적절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은 한 걸음 다가서며 간절하게 셰프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요. 저는 그저 제 몸 상태에 맞게 식사를 편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손목을 다친 후에 의사가 권장한 특수 커틀러리를 늘 챙기다가 오늘은 깜빡했어요. 그래서 혹시 레스토랑 측에서 준비 가능한 게 있는지 여쭤본 건데 강세주는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셰프님 이런 요구는 우리 레스토랑에서 들어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챙기지 않은 본인 과실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게 무슨 사치냐고요? 임현주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긴 듯 보이더니 곧 부드럽게 웃었다. 아, 손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드리면 됩니다. 그것이 고객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니까요. 그러자 강세주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반문했다. 셰프님 하지만 우리 레스토랑의 이미지라니요. 임현주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했다.
라비 에피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큼 다양한 손님의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몸 상태에 맞춘 식기가 필요한 분께서는 언제든 편히 말씀하셔야 해요. 그것이 정당한 서비스입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구경꾼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와, 셰프님 직접 나서주시네. 역시 임현주 셰프 사람 대우 제대로 하네. 손흥민도 참 민망했겠어. 그래도 다행히 셰프가 도와주려나 보다. 강세준은 씁쓸하게 얼굴을 찌푸렸다. 셰프님, 제 말은 저분이 축구 선수라서 예민한 데다 예약 시간보다도 일찍 와서 이곳저곳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VIP 라운지에 잘못 들어가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소란이 됐고요. 손흥민이 곤혹스러운 듯 바로 해명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안내 직원이 저를 저쪽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지시대로 움직였을 뿐인데 갑자기 여기서 VIP 아니면 나가라고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아직도 변명만 하는군. 강세준은 코웃음 쳤다. 역시 축구 선수라는 사람들이 대접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야.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손흥민은 억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오해를 풀고 싶어요. 주변 손님 중 몇몇이 옹호하듯 소리쳤다. 아니, 소믈리에님이 너무 과하게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든 아니든 손님 대접부터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편 누군가는 작게 투덜댔다. 손흥민 경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선 민폐 손님이라고 혹시 소문만큼 예의가 없나?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까지 판단하긴 이르지 않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해가 좀 많은 것 같아. 임현주는 분위기가 더욱 흉흉해지기 전에 손을 들어 달랬다. 자, 여러분, 잠시 진정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편안한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곳이잖아요. 손님께서 맞춤형 커틀러리를 필요로 하신다니까 저는 주방에서 빠르게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손흥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셰프님. 저도 이미 여러 번 비슷한 요청을 해봤지만 여기처럼 거절당한 적은 처음이라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강세준은 여전히 씩씩거리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쓸데없이 호들갑이네요. 괜히 글로벌 스타라고 특별 대우해주는 것 같아 못마땅합니다. 셰프님이신 건 알지만 우리 레스토랑의 규칙도 있고 제 체면도 있잖아요. 임현주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레스토랑의 본질적 규칙은 손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체면은 정말 이 레스토랑이 지켜야 할 가치와 맞습니까? 강세준은 말문이 막혔고 그 사이 손흥민은 다가오는 직원을 보고 고개를 돌렸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손님 먼저 자리로 안내해 드릴까요? 셰프님께서 바로 특수 커틀러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직원이 그를 안내했고 레스토랑 한쪽 창가 쪽 널찍한 테이블로 옮겨갔다. 그곳은 정형이 잘 보이는 자리였고 한강과 도시 풍경이 어우러진 멋진 뷰를 자랑했다. 주방 안에서 임현주는 부셰프와 빠르게 대화를 나눴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셰프, 우선 손님이 손목에 무리가 덜 가도록 가벼운 커틀러리가 있어야 해. 손잡이가 두툼하고 그립감이 편한 디자인으로 말이야. 내 예전 해외 출장 때 몇 세트 구해둔 게 창고에 있을 거야. 급한 대로 그거라도 찾자.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또 다른 직원이 중얼거렸다. 역시 셰프님은 별걸 다 준비해 두셨네요. 그 커틀러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임현주가 빙긋 웃었다. 옛날에 나도 손목 부상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 그때 호주에서 열렸던 요리 박람회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서 혹시 모를 손님을 위해 준비해 둔 거야. 그 시각 홀 안에서는 강세준이 여전히 투덜대고 있었다. 관리자를 불러 서서히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이미 손님들 사이에서 동영상이 찍히고 소문이 돌기 시작한 탓인지 그는 점점 난처해졌다. 분명 그는 수석 소믈리에로서 유명 셰프와 함께 일하며 경력을 쌓아왔지만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 저 강 소믈리에님,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관리자님이 잠시만 내실로 와달라고 하십니다. 알았어. 그가 심드렁하게 대답하고 가려는데 문득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신경 쓰였다. 아무리 그래도 손님을 막 대하는 건 좀 아니지. 이미 영상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갈 듯. 저거 커뮤니티에 퍼지면 난리 나겠다. 강세준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내실로 향했다.
잠시 후 레스토랑 구석의 커다란 원탁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라 약간 어색함이 감돌았다. 손흥민이 앉아 있었고 옆 테이블 몇 곳에 손님들이 흘끔거리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쩐지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차분하게 메뉴를 살펴보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영상은 찍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상황이 너무 당혹스러워서요. 몸은 괜찮으세요? 손흥민은 황급히 고개를 들었다. 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더 죄송하네요. 아니에요, 죄송하긴요. 누구든 이 레스토랑에 오면은 같은 손님인데 저렇게 차별받는 건 옳지 않죠.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두 사람의 대화를 옆 테이블의 젊은 여성 둘도 흥미롭게 듣고 있었다. 손흥민 씨, 제가 해외에서 잠시 살다가 왔는데 거기선 장애인용 식기나 특수 용품을 준비하는 게 당연했어요. 한국도 점점 바뀌고 있지만 아직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네요. 맞아요. 저도 뭘 요구하면은 괜히 눈치가 보여서 포기하곤 했는데 손 선수님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더 많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문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이왕 벌어진 일이니 뭔가 바꿔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임현주 셰프가 홀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특수 커틀러리 세트가 들려 있었다. 손잡이 부분이 고무 재질로 부드럽게 감싸져 있고 디자인 자체가 조금 독특해 보였다. 손님 이걸로 식사하시면 손목에 부담이 훨씬 줄 겁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봤거든요. 손흥민은 두 손으로 커틀러리를 받으며 크게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빨리 준비해 주셔서 이건 별거 아니에요. 임현주가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 저희가 더 많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이 박수를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하는 소리를 냈다. 분위기가 살짝 누그러지는가 싶었다. 그러나 그때 다시 레스토랑 안이 술렁였다. 강세준이 내실에서 나와 관리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다. 관리자는 가운데서 상황을 수습하려 애쓰는 것 같았지만 강세준은 여전히 불만이 많은 듯 했다. 셰프님 죄송합니다만 이대로 가면은 레스토랑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올라가면 또 어떡하죠?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임현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다. 그건 우리가 감수해야 할 문제죠. 오히려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혹시 모를 불편을 겪는 손님을 위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강세준은 씁쓸하게 혼잣말을 뱉었다. 누군가에게는 인클루시브니 뭐니 대단한 말이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런 요청이 말도 안 된다고. 진짜 필요하면 미리 준비해 왔어야지. 소믈리에님 그만하세요.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용기를 내어 제지했다. 더는 소리를 높이시면 손님들도 이미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레스토랑의 대표 소믈리에로서 당연히 품격을 지키려고 한 거지. 강세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다른 손님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다. 지금 품격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데 그게 대체 뭡니까? 손님에게 적대적으로 굴고 무시하고 내쫓으려는 게 품격인가요?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맞아요. 그래도 저는 오늘 이 셰프님의 대응을 보고 이곳이 오히려 더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강 소믈리에님은 오히려 레스토랑에 해를 끼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라이브 방송을 켜는 듯 보였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드릴게요. 손흥민 선수가 인클루시브 식기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사건인데 이제는 셰프님이 특별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소믈리에가 계속해서 무례한 발언을 그거 당장 꺼 강세준이 거칠게 소리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잔뜩 흥분한 표정이었다. 임현주는 테이블 중간에 서서 주변을 살피며 손짓했다. 여러분 차분히 해주세요. 음식이 곧 서빙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마음 상한 채 식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게 다 저 사람 강세준 때문이잖아요. 누군가 소리쳤다. 이제라도 공식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렇게 고집 부리다가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길 텐데
정작 손흥민은 난처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너무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식사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러자 임현주가 부드럽게 손흥민의 어깨를 눌렀다. 앉아 계세요.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직원 중 하나가 테이블 옆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세팅했다. 아마도 라이브 피아노 연주나 레스토랑 이벤트 안내를 위해 늘 준비돼 있던 것 같았다. 관리자도 당황한 기색으로 이쪽 저쪽 전화를 하며 뭔가 긴급 조치를 하는 눈치였다. 음, 임현주는 고개를 들어 강세준과 마주봤다. 소믈리에님 이쯤에서 좀 누그러뜨리고 본인이 왜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세준은 한숨을 쉬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아는지 그는 몹시 난처해 보였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쉽게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내가 왜 이랬냐고 간단합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분 손흥민이 너무 갑작스럽게 요구사항을 늘어놓고 VIP 공간에 실수로 들어가 고객들도 불편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게 레스토랑 이미지를 망칠까봐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여준 태도가 오히려 레스토랑 이미지에 더 큰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임현주가 조용히 지적했다. 고객을 세심하게 케어하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명성이라는 게 무의미해지거든요. 사람들은 맞아요. 셰프님 말씀이 맞죠? 하고 동조하는 목소리를 냈다. 강세주는 조금씩 불안한 눈빛으로 이들을 둘러봤다. 그리고 임현주는 이어서 말했다. 손흥민 씨가 축구 선수로서 유명하든 아니든 지금 이 자리는 그저 손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일 뿐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나요? 강세주는 대답을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게 우선 아닐까요? 임현주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과해라라는 외침이 나왔고 다른 누군가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다. 결국 강세주는 땀을 흘리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손님 제가 지나쳤습니다. 제가 당신을 무시하고 내쫓으려고 한 건 잘못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손흥민은 순간 당혹스러워 하다가 이내 조용히 대답했다.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혹시 폐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요청은 단지 손목이 불편해서였고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임현주가 사이에 들어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레스토랑은 더욱 다양한 손님의 편의를 고려한 서비스를 고민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일단은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다만 분위기는 여전히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세주는 여전히 뻣뻣이 서 있었고 관리자와 다른 직원들도 안절부절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현주가 주방으로 돌아갔다가 직접 손흥민의 테이블에 코스 요리 첫 접시를 가져왔다. 뚜껑을 열자 향긋하고 부드러운 스프가 살짝 김을 내뿜었다. 향기를 맡은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건 저희가 새롭게 개발한 너트 오이스터 크림 스프입니다. 원래 해산물과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을 고려해 재료를 많이 조정한 메뉴예요. 손님께도 괜찮다면 맛보시길 권합니다. 손흥민은 조심스레 특수 스푼을 쥐고 스프를 한 입 떠먹었다. 향이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임현주는 흐뭇한 표정으로 응대했다. 천천히 드시면서 손목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와, 셰프님이 직접 서빙도 해주시고 저런 친절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이러니 세계적인 셰프라고 불리는 거구나. 단순히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네. 다른 테이블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자 손흥민은 민망한 듯 다시 머리를 긁적이며 작게 웃었다. 앞으로 이런 배려가 더 확산되면 좋겠네요. 홀 사이에는 뭔가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다. 마침내 레스토랑 전체도 평온을 찾는 듯 했고 손님들은 다시 각자 식사와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구석 테이블 한쪽에서는 불만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손흥민이라고 저렇게 대접받는 거 아닐까? 우리는 요청해도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러자 바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이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들으셨잖아요. 셰프님이 진심으로 인클루시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다 같이 요구를 하면 바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었다. 사실 고급 식당일수록 더 엄격하고 직원들도 자부심이 강해서 이런 변화에 저항이 심했겠죠. 오늘 사건이 계기가 되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괜히 소문만 들으면은 손흥민이 밉상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정중하게 부탁한 것 같고 이게 다 잘 해결되면은 대중에게도 큰 메시지가 될 듯합니다. 그 말을 뒤에서 흘낏 들은 강세준은 미간을 찌푸렸다가 곧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소믈리에로 쌓아온 권위, 이젠 뭘로 증명해야 하나. 옆을 지나가던 직원이 용기를 내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강 소믈리에님 저희가 다 존경해요. 다만 오늘은 우리가 뭔가 배우고 바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노력해 보시죠. 강세준은 쓴웃음을 지었지만 직원의 말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인정해야겠지. 왜 그렇게 감정이 격해졌는지 좀 생각해보마. 시간이 흘러 코스 요리 마지막 디저트가 서빙될 무렵 레스토랑 내부는 다시 고급스럽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되었다. 손흥민은 디저트를 맛보며 한껏 밝아진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임현주 셰프가 간단한 브리핑을 해주고 있었다. 요건 라즈베리 퓨레의 라임 향을 살짝 곁들인 셔벗입니다. 입안을 정리하는데 좋죠. 혹시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손흥민이 특수 스푼으로 셔벗을 떴다. 정말 시원하고 맛있네요. 손목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셰프님.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임현주는 미소 지으며 살짝 자리를 비켜줬다. 그러고는 앞쪽 스탠드 마이크를 향해 갔다. 한편 관리자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셰프님, 이제 고객분들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게 되셨고 오늘 일에 대해 정리하는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임현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 앞에 섰다. 라비 에피크를 방문해주신 모든 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소란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 저희가 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는 장애나 부상, 그 밖에 어떠한 사유로든 특별한 식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홀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도 의자를 밀고 일어나 박수를 보탰다. 그러면서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강세준이 조용히 뒷줄에서 나와 마이크 앞으로 다가왔다. 임현주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강세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일에 대해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위상과 제 자존심만을 지키려 했고 손님의 합당한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손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일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듯했다. 이어서 강세준은 계속 말했다. 앞으로 저도 이 레스토랑의 소믈리에로서 손님들의 다양한 필요에 귀 기울이고 저희가 지향하는 최고의 서비스가 결국은 누구나 편안하게 식사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고 구석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사람들도 이제야 제대로 사과하네요. 드디어 인정했어라며 호응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은 의자에서 일어나 작게 인사를 했다.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고요.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축구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다양한 사람과 장소를 만나왔는데요. 오늘 일처럼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생기는 게 진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자 레스토랑 손님들도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이런 작은 배려에서 큰 변화가 시작되죠. 축구 선수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슈화돼 다 같이 편해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날 저녁 레스토랑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손님들의 다양한 니즈를 적극 반영하겠다라는 공지를 올렸고 임현주는 별도의 영상을 찍어 인클루시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했다. 손흥민과의 소동으로 인해 레스토랑 내부 문제도 드러났지만 동시에 해결 의지를 밝히면서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이미 인터넷에는 손흥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맞춤 커틀러리 요청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영상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그런데 댓글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손흥민이 뭘 특별 대우받으려 한 게 아니라 그냥 불편해서 요청했을 뿐이었네. 셰프가 멋지게 해결했고 결국 레스토랑도 사과했으니 잘 마무리된 듯 같은 의견이 많았다. 몇몇은 한번 잘못 보여서 레스토랑 이미지 망가질 뻔했지만 그래도 금방 반성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니 기대된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그날 오후 임현주에게 세계적인 식품 잡지 글로벌 퀴진에서 연락이 왔다. 셰프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급 레스토랑 업계에서 인클루시브 식기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희가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셰프님의 인터뷰를 원합니다. 임현주는 웃으며 전화를 받았다. 네, 물론입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크게 느꼈어요. 요리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날 저녁 라비의 피크는 사람들의 관심으로 더 북적거렸다. 예약 전화도 쇄도했고 혹시 장애가 있거나 손목 부상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라는 문의도 늘었다. 직원들은 체계적으로 새 지침을 준비하며 대응에 분주했다. 예컨대 입구에는 인클루시브 서비스 문의 데스크를 만들고 필요 식기나 좌석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뉴판에도 알레르기 정보를 더 상세하게 표시하고 추가 조리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었다. 임현주는 바삐 뛰어다니며 주방과 홀을 오갔고 강세준 또한 새롭게 배운 마음가짐으로 손님들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해결해 주었다. 소믈리에님, 저 혹시 술이 약한 편인데 가벼운 와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손님이 물었고 강세준은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응대했다. 물론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로마가 풍부하지만 알코올 도수가 낮은 편인 와인이 있으니 그걸로 샘플링 해 보시겠어요? 예전 같으면 이 레스토랑은 수준 높은 와인만 취급한다며 허세 섞인 말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달랐다. 옆 테이블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빛으로 미소를 주고받았다. 레스토랑 내부의 공기는 확실히 바뀌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손흥민은 다시 라비 에피크를 찾았다. 이번에는 사전에 자신이 필요한 커틀러리를 미리 요청했고 레스토랑은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입구에서부터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손님 다시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맞춤 커틀러리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테이블 위치나 다른 요청 사항도 미리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흥민은 머쓱한 듯 웃으며 말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지난번에도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서 마음 쓰였는데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그날 일로 인해 업계 전반에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여러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홀로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손님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 지난번 일 이후 기사를 보고 감동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손목 관절이 안 좋으신데 이번에 함께 오려고 해요. 편한 식기를 마련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손흥민은 반갑게 답했다. 정말요. 그럼 다음번엔 어머니랑 같이 편히 식사하실 수 있겠네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환영의 분위기를 보였고 일부는 여전히 궁금한 듯 수군거렸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세준도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오늘은 입가에 서글서글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손님 다시 오셨군요. 지난번엔 여러모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어울리는 와인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었다. 네, 사실 저는 와인에 대해 잘 모르지만 가볍고 부담 없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합니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강세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쪽에 그린벨트 리너로 가볼까요? 산뜻한 산미와 과일 향이 살아있어서 오늘 코스 요리랑도 잘 어울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걸로 부탁드릴게요. 손흥민의 말에 강세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오가자 옆 테이블 손님들도 흐뭇한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와, 지난번 그 소믈리에 맞아 사람 완전히 바뀐 것 같네. 그러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서비스가 더 좋아졌나 보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임현주가 자리로 와서 인사를 건넸다.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사 어떠셨나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손목도 편했고 소믈리에님과 직원들도 정말 친절하셨습니다. 손흥민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죠. 임현주가 차분히 웃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많은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다른 레스토랑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확산되면 좋겠어요. 예전엔 조금만 다르거나 불편해도 쉽게 배제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임현주는 공감하는 눈빛으로 답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스템 개선뿐 아니라 SNS나 미디어를 통해 널리 알리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다른 식당과 협력해서 공동 캠페인도 열려고요. 곁에서 듣고 있던 몇몇 손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정말 좋은 움직임이네요. 우리도 SNS에 레스토랑 리뷰 올려야겠어요. 인클루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알려주면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겠죠. 손흥민이 의자를 빼고 살짝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저도 제 SNS에 짧게나마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달라진 걸 보니 기쁩니다. 셰프와 손님들의 대화가 화기애애하게 이어지던 그 순간 강세준이 다시 나타났다. 손흥민에게 다가와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레스토랑을 나만의 무대처럼 여기고 사람들의 요구를 제 기준으로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비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었다. 이미 많이 변하셨고 오늘 정말 편안하게 식사했어요. 그게 가장 큰 증거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불편하신 점이나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강세준의 눈빛은 전보다 훨씬 온화했다. 주변 손님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멋진 변화네요. 우리도 배워야겠어. 역시 사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구나. 마침내 식사를 마친 손흥민은 계산을 하면서도 직원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제 동료들도 함께 데려와도 될까요? 손목이 불편하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곳이라면 편히 식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손흥민은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이 레스토랑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다른 곳들도 하나둘씩 바뀔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만 더 신경 쓰면 세상이 더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맞장구 치듯 임현주가 작게 대답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며칠 뒤 레스토랑 SNS에는 화기애애한 사진들이 게시되었다. 셰프와 직원들이 함께 모여 특수 식기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그 사용 방법을 익히는 장면이었다. 캡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의 서비스는 이제 누구에게나 열린 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이 편안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우고 바뀌어갈 것입니다. 댓글에는 응원과 공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 정말 보기 좋아요. 다음에 예약하고 갈게요. 이런 분위기가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등등. 한편 손흥민 역시 자신의 SNS에 짧은 영상과 함께 글을 남겼다. 라비 에피크에서의 작은 요청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만 배려하면 세상은 더 즐겁고 맛있는 곳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다른 유명인이나 시민들 사이에서 인클루시브 다이닝이 화제가 되었다. 이후 여러 곳에서 손님이 편하게 식사할 권리를 강조하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작은 불편을 겪고 있다면 늘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말 사소한 배려가 크게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임현주가 인터뷰 말미에 남긴 이 한마디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라비 에피크는 결국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직원 전원이 인클루시브 서비스 교육 필수 이수 특수 식기, 상시 구비 메뉴, 알레르기 정보 확대 표시 등이 바로 시행되었고 내부적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고객 의견을 반영했다. 관리자는 공지문을 읽으며 직원들과 함께 환호했다.
우리도 드디어 한 단계 발전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손님들이 직원에게 물었다. 사실 오늘이 처음 방문이었는데 여기 분위기가 참 따뜻하네요. 다음에도 예약하고 싶습니다. 혹시 SNS 채널 같은 거 있나요? 직원은 웃으며 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팔로우 해주시면 앞으로의 변화도 쭉 지켜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도 모르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네요 하고 즐겁게 돌아갔다. 그리고 어느 일요일 문득 거리에 나선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흘러나왔다. 우리도 손흥민처럼 어딜 가든 당당히 요청해볼까? 사실 나도 손목에 통증이 있는데 그동안은 그냥 참고만 있었거든. 맞아, 요청하는 건 부끄럽거나 민폐가 아니야. 배려받을 권리가 있어. 그리고 라비 에피크 사례처럼 결국 서로에게 좋은 일 아니겠어? 그들은 다음에 꼭 라비 에피크를 가보자며 웃으며 걸어갔다. 세상은 늘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변화가 시작되기도 한다. 그 목소리가 비록 처음엔 오해와 갈등을 부를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용기가 뒷받침되면 결과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날 라비 에피크에서 벌어진 갈등은 누구나 마음 한켠에서 고민해왔던 배려와 포용에 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람들은 손흥민의 진정성, 임현주의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강세준의 뒤늦은 깨달음을 지켜보며 그것이 단지 레스토랑에서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길 바랐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가 작은 불편을 겪고 있지는 않나요? 함께 살펴보고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레스토랑 호를 정리하던 한 직원이 스스로 곱씹듯이 중얼거렸다.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가 이어질 거야. 다음 손님이 어떤 요구를 하건 우린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직원은 SNS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며 결심했다. 앞으로도 놓치지 않을 거야. 다들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었다.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인클루시브 식사를 통해 세상이 좀 더 다정해지리라는 믿음이 피어나고 있었다.